한 사람의 과거는 언제까지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가? 또 대중의 알 권리는 개인의 잊힐 권리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가? 그리고 언론의 역할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을 뒤흔든 그 기사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죠. 모든 것의 시작은 그 디스패치 단독 기사였죠. 네, 맞습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뭐였죠? 아버지 이름을 썼다. 조진웅, 배우가 된 소년범. 기사는 일단 조진웅 씨의, 본명이 조원준이다. 그리고 지금 쓰는 이름은 아버지의 성함이다. 이 사실부터 밝혀요. 프로필에 나온 생일이나 출신 고교 정보가 좀 불분명하다. 이런 점까지 지적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죠. 청소년 시절에 소위 일진이었고 차량 절도에 무면허 운전까지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2003년에 극단 동료를 폭행해서 벌금형 받은 거,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실까지 전부 다 공개해버렸죠. 제보자들이 분노를 터뜨린 결정적인 계기가요. 바로 그가 광복절 기념식에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한 직후였다는 겁니다. 아, 그 타이밍에? 네, 제보자 중 한 명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래요. 약자를 괴롭히던 가해자가 정의로운 경찰 역할을 넘어 독립투사 이미지까지 얻었다. 피해자들의 심정은 어떨까? 라며 분노를 표출했죠. 그런 엄청난 폭로가 터졌으니 기사 나오고 딱 하루 만에 은퇴를 선언했죠. 네, 정말 빠른 결정이었어요. 조선일보 기사에 실린 소속사 입장문을 보면 미성년 시절 철없는 행동으로 과오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한 문장을 빼고는 사실상 차량 절도, 성인 시절 폭행, 음주운전 같은 나머지 의혹은 전부 인정한 셈이 된 거죠. DC인사이드 조진웅 갤러리에 올라온 글이 대표적이었어요. 조진웅 씨가 광복절 행사 같은 국가 행사에 참여했으니까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에서 신원 조사를 했을 거다. 그리고 그때 파악된 민감한 정보가 일종의 캐비넷 파일로 보관되어 있다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언론에 흘려진 걸 아니냐는 추측이었죠. 글쓴이는 심지어 100% 대통령실에서 뿌렸다고 본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쓰기도 했어요. 물론 바로 뒤에 괄호를 치고 개인적 추측임이라고 덧붙이긴 했지만요. 온라인에서는 전혀 다른 결의 목소리들도 터져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MLB 파크라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아, 자신을 조진웅 씨의 고교 후배라고 밝힌 사람의 글? 네. 조진웅 씨가 사실은 덩치만 컸지 순둥이였고 오히려 일진들에게 맞고 다니던 빵 셔틀이었다. 이런 주장이었죠. 그래서 일진들 협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했을 거다. 이런 식의 일종의 옹호론이었어요. 하지만 이 글에 대한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쟁은 보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의 문제였잖아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보도는 애초에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김경우 변호사가 디스패치 기자들을 아예 고발해버린 사건. 네, 소년법 위반 혐의로요.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기록은 재판이나 수사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체 디스패치는 어떻게 그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게 바로 김 변호사가 지적하는 범죄 혐의의 핵심입니다. 특가법상 강도강간이라는 구체적인 혐의명이나 소년원 숭치 같은 이런 민감한 정보는 관계기관 내부자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유출해주지 않고서는 기자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주장이에요. 헤럴드 경제 기사를 보면 법조계를 중심으로 두 개의 시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미 죗값을 다 치른 과거를 들추는 건 너무 과도한 사회적 린치다라는 주장이에요.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의 주장이 대표적이더군요. 페이스북에 소년법의 목적은 교정과 건전한 성장이다. 이렇게 쓰면서 이런 식의 폭로는 사실상 생매장이나 다름없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박도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무슨 소리냐? 대중은 그를 평가할 권리가 있다. 이 주장이었죠.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한인석 교수의 그 생매장이라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날카로운 비유를 들어요. 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야기였죠. 사법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그 사실이 대중의 평가나 비판의 대상에서 영원히 면제되는 건 아니다. 이런 논리였어요. 한 배우의 충격적인 과거 폭로에서 시작해서 법조계의 치열한 논쟁, 그리고 온라인의 혼란스러운 여론과 음모론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에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소년법은 한 사람의 과거를 법적으로 봉인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사는 공인이 되었을 때 그의 과거는 과연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할까요? 이 논란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이 그 답을 찾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